하라는 일은 안 하고 윤석열 내란 문제는 뒤로 하고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죠. 이 자체도 웃긴 거예요. 마치 저들 논리대로면 그러니까 윤석열은 문제가 없으니까 지키자. 민주당 문제다. 민주당이 뭐 카톡 검열한다. 이런 황당한 소리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사실 저들이 저렇게 대권 그 난가병이 저렇게 도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저들 세계관대로면 문제가 없고 윤석열은 다시 돌아올 거고 그러면 무슨 놈의 대선입니까 근데 지금. 하지만 저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일단 빡빡 우겨야 되니까 자기 지지층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그 지지층 중에 상당수는 또 날아갔고 진짜 말 그대로 TK를 중심으로 뭘 하더라도 그냥 국민의힘을 찍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음은 난가? 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로 신나가지고 어그로를 끌고 있고 심지어 박정희 동상을 만든다고 그렇게 험플하더니 결국 자기 동상 만들어가지고 또 저건 뭐하는 인간이냐. 대구 민심을 박살낸 그 홍준표 요런 사람들 얘기도 많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가 진짜 너무 많은데 이준석 의원 얘기가 너무 평범해질 정도로 지금 내란 이후에 저 내란 선동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서 한동안 좀 뒤로 밀어놨었죠.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이준석 씨 관련한 폴더에 주제별로 다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부 다 이준석으로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제가 다 모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씨랑 토론 좀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키보드 배틀이든 어디 방송에서 토론이든 제발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해도 애써 먹금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시작은 황희두와 이준석이 토론을 하지만 이미 제가 과거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주요 발언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든 민주당을 비난하든 아니면 뭐 저에 대한 뭔 얘기를 하든 끝날 때는 이준석 대 이준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냐, 이재명 정권을 이길 카드는 나밖에 없다. 누구나 뭐 그럴듯한 계획은 세운다고 하죠. 처맞기 전까지는. 이준석 씨는 맞기도 전에 알아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때리다 지금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팬코 유저들도 이거 종종 눈팅하면서 와가지고 막 욕하고 있던데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본인들이 하버드 천재, 선거의 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하버드 천재 이준석의 준적준 싸움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허은하 대표가 있죠. 여기서는 상황 정치를 얘기하고 이준석 의원은 망상을 버리라 이러면서 개혁신당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왔는가? 요거를 하나씩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점을 한 달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개혁신당 내홍 격화라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이준석 의원이 허은하 씨를 겨냥을 해서 사고 친 사람이 결자해지해야 된다. 그래서 허은하 대표를 저렇게 공격을 했다는 걸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짧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인물로 치면 김철근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펨코, 이준석의 본진이라 불리는 펨코에서조차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우리 당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뉴스에 안 나오는 게 다행이다. 일단 이거 자체가, 아니 본인들도 알잖아요. 코딱지만한 당이라서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게 기사화조차 제대로 안 되는 당이라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뭐만 하면 막 이준석이 나만 이재명을 잡을 건 나밖에 없다면 와 역시 우리 준석이 형, 와 준석이 형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다고 이러는 것 자체가 아니 제대로 기사화도 안 되는, 남 욕 안 하면 기사화도 안 돼요. 자기네들이 주체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언론에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터지고 내부에 잡음이 터지고 이준석의 어마어마한 그 리스크들이 부각이 될 때는 안 나오니까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준석이 형을 차마 보낼 순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야 생각해보니까 야 천하람 뭐야 천하람. 준석이 형은 당원이니까 준석이 형 잠깐 나가 있어. 야 천하람 일로 와봐. 야 너 원내대표 당직자 아니야? 너 허은하 왜 처리 못해? 하고 갑자기 천하람을 막 패요. 그러면서 솔직히 천하람은 그동안 좋은 건 다 얻었잖아. 우리 준석이 형 옆에서 네 얻을 거 다 얻고 상처는 안 입었네 이놈이.
야 너 욕 좀 먹고 너 일 좀 해라 하고 막 갑자기 회초리를 걷다가 때려요. 그리고 이기인도 옆에서 너도 일로 와봐. 너도 좀 맞자. 야 우리 준석이 형 지금 저렇게 맞고 있는데 니네 가만히 있어? 다 종아리 걷어. 이러고 막 때리거든요. 물론 일부는 이준석도 답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류는 이제 준석이 형은 나가 있어 잠깐. 그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최근에 천하람 의원도 두들겨 맞다가 야 여기까지 사라지면 난 끝나겠다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내 그 삽질하는 것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요 한좀 팬코마저도 이러면 난 진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무리수를 둡니다. 무슨 무리수를 두냐? 지금 이런 식으로 긴급 최고회의를 한 거예요. 긴급 최고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경선이라는 전략기획부총장을 임명하겠다라고 했으나 바로 튕겨져 나가죠. 왜냐? 최고위원회의에 소집권이 없고 주재권도 없고 그리고 절차 요건도 안 맞아. 그러니까 너 툭 치가 쪼로로 날아간 거예요. 일단 펜코에 두들겨 맞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그동안 쌓아온 명분들 지금 서사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박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이 회심의 해임 카드를 띄었는데 정작 그게 허은하의 직인이 없이 못하는 겁니다. 오합지졸들이에요. 아니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하버드 천재 이준석은 진짜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천재적인 정치인이 진짜 등장을 했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둘째치고 자기 당 안에서도 박살이 난 거예요. 맨날 무슨 뭐 세대포 이론이다 무슨 막 전략적인 뭐 용어 써가면서 비단 주머니다. 아니 그 비단 주머니 제가 터진 주머니라고 친적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대선 때 비단 주머니라면서 윤석열 차 태웠다가 그 족발 열차로 같이 보내가지고 제가 팀킬 열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팀킬 열차 때문에 지금 몇몇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이준석 씨 페이스북에 친절하게 그 댓글 다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일 넘게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비단 주머니 터진 거를 뻔히 봤던 사람들이 이기인, 천하람 이런 사람들 일단 좋다고 저기 따라갔다가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죽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그 비단 주머니의 팔알도 거의 명태균의 아이디어로 보이는데 그마저도 지금 손발이 사라진 상황이니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준석이 손발이고 머리는 명태균이었죠. 근데 그 머리가 사라지니까 요런 쪽을 당한 거예요. 무슨 쪽을 당했냐? 한마디로 야 우리 이 팬코단 총출동해 허은하 해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심차게 당원 소환제를 탁 던진 거예요. 비단 주머니 봤냐? 야, 이게 하버드야 했는데 현실은 허은하의 직위는 필요하다는 거죠. 저런 오합지졸들이 무슨 뭐 외교, 안보, 경제 막 대한민국 얘기를 합니까? 가가지고 본인 당 문제나 좀 해결을 하든가요. 그래서 이가 당원 소환제 거부를 하면 이걸 강제할 방법이 현재 개혁신당의 당원 당규에는 부재하다. 그래서 허은하 대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허은하 대표랑 합의를 봐야 되는데 허은하 대표가 미쳤다고 저걸 날인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지. K보팅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래서 허은하의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면 이건 된다 라고 하지만 요것도 선관위 측에서 시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요것도 안 된다고 툭 튕겨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약간 꾸러기들 같아요. 꾸러기들. 자기들끼리는 막 세상을 무찌르는 것처럼 막 이 세상을 자기들이 호령하는 것처럼 막 허세는 부리지만 현실에서는 그 지지율 2-3% 나오는 당 하나 어떻게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대표 성명을 우회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에는 또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허은하 대표가 바보도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삼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장기간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무슨 대선 타령하더니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뭐 시끄러 임마 이것도 있지만 야 나와갖고 떠들고 뭐 대선 어쩌고 하기 전에 당이나 좀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서사가 무너졌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이준석 야 이거 웃긴 놈이야 무능한 놈이야 이거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준석 의원이 여태까지 어필한 게 뭡니까? 윤석열 만든 책임을 왜 안 지냐? 사과 한마디도 왜 안 하냐 하면 그때마다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쫓겨난 당대표다. 나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인데 어떻게 이런 나를 쫓아내? 라고 했으나 고 쫓겨나면서 그대로 야 근데 이거 좋은데? 야 이거 써먹어야겠다.
야 그럼 허은아 저거 앉혀놓고 내가 상황 역할 하다가 허은아 말 안 들으면 그거 쳐내면 되지. 내가 그 당해 봐서 알잖아. 라고 한 걸 지금 실제로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 이제 그 서사도 못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서사 전쟁, 내러티브 전쟁이 사실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언더독이다 뭐다 그렇게 빌드업을 해왔는데 10몇 년 동안 공을 들여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준석의 서사가 다 무너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 능력주의, 그리고 당대표로서 쫓겨난 피해자. 지금 이 핵심 서사가 이준석이거든요. 그 서사들이 없는 이준석이면 그냥 나이 많고 그냥 관종, 심지어 그냥 비단주머니 타령하다가 같은 팀 팀킬하고 실질적인 지금 명태균에 의해서 움직이던 손발 그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서사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이 바닥에서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해왔다는 인간이 어떻게 제대로 된 자기 사람 하나 없냐. 그나마 자기의 세력들을 구축한답시고 천하용인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천하람 이긴 완전 그냥 바보 됐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허은하 대표 이렇게 쳐내려고 하다가 나락갔고 지금 사이 완전 멀어졌고 본인이 바보 됐고 김용태는 진작부터 또 저쪽에 내란 세력에 붙었고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제대로 함께하겠다는 유력한 그런 거물 정치인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정치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민주당이 이준석식으로 정치해라는 걸 배우라는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허은하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해임하고 거기에 구의원을 앉히려다 무산됐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도부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다. 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걸 두고 또 이준석 의원이 신나가지고 막 저렇게 뭐 개탄스럽다. 당원들과 지지자들께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밤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최고위 의결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 그래서 또 개혁신당 내홍 격화예요. 제가 지금 기사 3개만 봐도 다 개혁신당 내홍 격화거든요. 저 내홍 격화 언제까지 이러다가 진짜 한 30년 뒤에도 그냥 당 이름은 바뀌어 있겠지만 이준석이 정치를 그때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준석이 정치를 하는 한 그 당 내홍 격화 이거는 끊임없이 따라다닐 겁니다. 끊임없이 가는 데마다 분탕이에요. 분탕. 아무튼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신임 정책위 의장을 임명을 했고요. 이준석과 천하람 쪽은 이거를 반대를 하면서 또 피 터지는 싸움을 한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뭐를 얘기하냐? 방만한 재정 운영이 있었다. 그래서 허은하는 쫓아내야 된다. 요것도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요런 식으로 당원 소환제는 사이트 구축이 완료되면 바로 서명받겠다. 그러면서 또 요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동탄선 가면서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쪼로로 와갖고 숙소까지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나 좀 비례 좀 주세요. 요 얘기를 했다고. 이거 이준석 씨가 맨날 남 깔 때 저런 얘기들 까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죠. 저게 도대체 무슨 정치입니까?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폭로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일 때 정말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비상 상황일 때 해야 먹히는 거지. 제대로 된 자기의 소신이나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열의 9은 다 자기 주변 사람들 폭로하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카톡 공개하고 전화 내용 공개하고 거짓말하다 걸리고 그게 열의 9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두 개쯤 그 이준석이 내 아이디어입니다 했던 것도 지금 보면 다 명태균 빨 아니었습니까? 지금 다 명태균의 아이디어 거기서 나온 주머니들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물론 이준석 자기도 생각을 했겠죠. 그런 거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펜코가 하는 거라고는 야 이거 준석이 형 이거 봐봐 이거 대박 아니야? 근데 정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건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기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허은하가 비례대표 달라고 난리를 쳤다. 이준석이 지금 도저히 적법한 절차로는 허은하를 못 내쫓으니까 맨날 본인이 해온 거 있잖아요. 이거 빼면 이준석이라는 건 그냥 제로가 되는 펜코를 동원한 여론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허은하 대표도 저 이준석을 몰랐겠습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전말을 밝히겠다. 핵심은 뭐냐?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형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준석은 당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상황정치를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지금 평시가 아니에요. 이게 내란 국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저들 입장에서 내란이고 나발이고 나봐. 야 지금 이거 내가 지금 내란 문제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야 씨 우리 당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요걸로 싸우고 있고, 정당성으로만 따지면 허은하 대표한테 있죠.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나 그렇게 쫓아내지 말라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피해자 서사를 갖고 쓰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허은하 대표한테 써먹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김철근 얘기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철근 수용이 이준석 상황 정치의 시작이었다는 폭로를 합니다. 허은하 씨가. 허은하 대표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이준석의 상황 정치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막 압박을 하더라. 그러면서 그 김철근 사무총장 수용도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냐면 자기가 또 정치를 하면서 해온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계속 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수용해졌더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김철근 총장한테 허은하 대표가 일을 시켜요. 그럼 어떤 루트로 거쳐가냐? 그건 이준석 의원한테 확인하십시오. 야, 상황놀이도 정도껏 해야죠. 어디서 이상한 것만 보고 배우고 와가지고 상황 지시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든 걸 이준석이 다 관리를 하니까 중요한 사안에 허은하 대표인데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요 돌아가는 꼬라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 상황놀이를 하고 있다면서 죄다 깠는데 구짓을 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준석과 가까운 지도부가 당대표를 흔들기까지 왔다. 그래서 당원 당규를 바꾸려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했다. 대표 권한 박탈이 시도됐다. 이준석이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사가 깨지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상황놀이 하네, 저 뭐 하는 짓이냐 낄낄, 이게 아니라 이준석은 이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서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박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이걸로 되물어야죠. 너는 근데 허은하 왜 내쫓으려 했니?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사과 왜 안 해? 저는 쫓겨난 피해자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헛소리를 막 늘여놓으면 됐고, 그러면 너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허은하는 왜 내쫓으려 했어? 라고 역으로 질문해야 되는, 그 이제 토론에서도 물어봐야 되고 댓글로도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애초에 저런 말장난하면서 시간 질질 끌어왔던 것 자체가 사실 어이가 없는 거고요. 애초에 이건 개혁신당을 만든 창당 정신과도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허은하 대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4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는데 상황정치 하지 마라, 뭐 사무총장 임명권 권한 인정해달라, 천하람 같은 애들 까불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사무총장 당원 당규 개정 시도의 문제점을 인정해라. 이준석이 퍽이나 들을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은하는 이런 말 했죠. 당대표는 이준석 부하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입장에선 여기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개혁신당은 내홍 격화라는 기사를 몇 주간 계속 길면 이제 몇 달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누구 하나 지면은 죽는 게임이에요. 이것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준석이 여기서 갑자기 반성하겠습니까? 특히 이게 단순히 자존심 싸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바로 김철근이란 인물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7억 각서 미스테리에 대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당시 7억 각서를 썼던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김철근이에요. 그러면 김철근이란 사람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문제들을 거의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게 100%로 보는 게 합리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선 김철근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펜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을 찬양하고 신격화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허은하를 계속 까기 시작합니다. 허은하 그래도 잘하는 거 있네. 자기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당대표까지 해서 야 이거 속을 뻔했어. 이런 식으로 허은하 총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놓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계속 떠들어대는 거 보면 뭐 과학 타령하고 이러는 거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요 패턴이 신인규 변호사를 공격할 때도 정말 똑같았거든요. 사람 본질 어디 안 간다는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도저히 저것들을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준석을 비판을 하니까 이준석 팔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뭐 정밭의 회비 얘기를 하죠. 돈 문제라고 자꾸 이렇게 왜냐면 사람들은 내부적인 돈 문제를 모르니까 뭔가 돈 문제가 있었다라는 프레임만 씌워놓으면 야 저 신인규가 그 돈 문제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런 얘기 생각을 하는 거. 두 번째, 이준석 의원이 실제로 방송에 나가가지고도 신인규 변호사가 송파구청장 나가고 싶어 했는데 내가 그 부탁을 못 들어줘서 단수를 못 주고 경선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를 저렇게 욕하는구나. 요즘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데 난 상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진짜 저렇게 생각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신인규라는 사람이 이준석과 그 주변부들의 만행과 패턴을 너무나 잘 아는데 게다가 논리력까지 갖춘 사람 아닙니까? 신인규 변호사를 보면.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를 저렇게 낙인을 찍고 여론전으로 그냥 담가버려 갖고 쫓아내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까? 이게 이준석계가 맨날 보여준 정치라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정치입니까? 그래서 최근에 요 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죠. 이준석이 괴벨스면 국힘은 나치고 우리 후보는 히틀러고 우리 지지하는 젊은 지지층은 유겐트입니까 했는데 이준석이 괴벨스라고 스스로를 올려치는 것만 빼면 똑같죠. 딱 맞아 떨어지죠. 윤상현 같은 사람들 옆에 붙어갖고 뭔 얘기합니까?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래매요. 히틀러가 그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히틀러는 곧 국가다.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지금 저거 똑같이 돌아가요. 앞에 펜코 보셨죠? 제가 지금 내란 대놓고 옹호하는 것들 제외하더라도 이준석과 펜코 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지금 비정상적으로 허은하 당대표를 내쫓으려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허은하를 욕하는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래 놓고 자기가 이 프레임을 어디다 뒤집어 씌워요?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수단 안 가리는 윤석열을 닮았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꼬라지가 딱 그냥 윤석열이에요. 주변에 자기 제대로 된 자기 사람들도 거의 없고 여기저기 그냥 자기의 그냥 말이면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갤러리에 보면 이 온라인 이 사이버 공간을 이해하는 젊은 층들이 지금 민주당 갤러리에 되게 많거든요. 요 한 줄로 그냥 모든 게 요약됩니다. 허은하는 뭐냐? 원의 정치 낭인을 위해서 이준석이죠. 배지까지 던지고 험지에 출마를 하고 개혁신당에도 어쨌든 되게 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배응망덕한 이준석은 그것도 쪽쪽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희생은 당연한 거지. 나 이준석인데 세상의 모든 중심은 다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은 당연한 거고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키보드 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키보드 배틀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상황을 각각 한 줄로 요약했다 보시면 됩니다. 저도 뭐 허은하 대표를 굳이 막 그렇게 찬양하자 동경하자 뭐 이런 동정하자 이런 게 아닌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그 짓 당해갖고 싫다고 개혁신당 만들어 놓고 정작 대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얘기 좀 안 들어준다고 바로도 저렇게 쳐내는 모습. 그래서 진중권 씨한테도 묻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의 퇴행이 이준석을 내쳤기 때문이라며요. 그럼 지금 개혁신당은 어떻게 봅니까? 오히려 개혁신당의 퇴행은 이것도 이준석을 내쳤기 때문입니까? 저 진중권의 세계관대로면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서는 오히려 허은하를 지금 내치면서 당의 민주적 절차 같은 게 아예 박살나고 있던데 그냥 아예 윤석열 당으로 만든 국힘이나 이준석 당으로 만든 개혁신당이나 똑같이 가고 있던데 그래서 이준석의 리더십 따위는 볼 것도 없다.
지금 대권 꿈나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권 꿈나무라고 볼 수도 없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죽하면은 얼마나 형편없으면은 유승민 씨도 개고기 장수라고 저 5글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유승민 씨도 요 안종범 문자라든지 최근에는 깝치지 마시라 요걸로 완전히 나락을 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란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정치를 깨끗하게 했냐 라면서 정작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7억 각서 바로 쓰겠습니다, 김철근님 좀 가주세요 제발, 요런 거는 다 하면서 깨끗하게 했대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저런 뭐 민주화 운동하면서 뭐 전과도 생기고 아니면 뭐 이제 억울하게 법적으로 당해가지고 전과도 생기고 이런 경우는 봤는데 살다가 공짜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지 성상납도 저렇게 받아가지고 살려달라고 구질구질 막 애원하고 7억 각서까지 쓴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게다가 공짜는 또 그렇게 밝혀요. 성공보수 미지급해가지고 요것도 2심에서조차 7,7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 받은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전 대표 시절에 자기의 사건을 도와달라고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건 끝나고 돈 주십시오 하니까, 성공보수 주십시오 하니까 이준석이 끝났는데 안 돼 돌아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재판을 갖고 재판에서 이준석 7,700만 원 내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 박근혜 퀴즈로 컸었죠. 그리고 계속 이런저런 사람들 거쳐오면서 그 사람들의 골수까지 뽑아먹고 그리고 나서 필요 없다 싶으면, 자기 체급이 좀 커졌다 싶으면 바로 버려요. 바로 그냥 쳐내고 이건 다 내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여기 이제 삽입 리스크도 있는데 어쩔 거냐, 정당비 6억도 꿀꺽했다 이 논란도 있는데 이건 제가 조만간 따로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분뇨차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긁혔더라, 이것도 이제 펜코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얼토당토 않다고 보는데 설령 대통령을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펜코식으로 할 겁니까? 대한민국을 펜코왕국으로 만들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분위기를 파악을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대선 못 나가도 된다,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라 라는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소리나 내뱉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뭐겠습니까? 윤석열 하야가 핵심이 아니죠. 이 말을 듣고 윤석열이 하야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이 대선에 못 내가 하야하면 대선에 안 나온다고? 야 그럼 내가 하야해야겠다, 야 알아봐봐. 지금 아무리 윤석열이 술에 찌들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저 되겠습니까? 이준석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사실상 자기가 대선에 답이 없다는 걸 아는데 저런 식으로 슬슬 또 출구를 마련하는 거죠. 왜냐?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요. 아니 개혁신당 안에서도 지금 앞서 허은하 대표 보셨듯이 말도 안 되는 싸움으로 자기가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게 12월 중순쯤에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거든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세대별 결과 전체 2% 이게 521120. 그리고 그다음에 MBC의 그 12월 말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세대별 결과 전체 1입니다. 18에서 29세 3, 그리고 312211. 대선에 못 나가도 좋으니까 윤석열한테 하야하라고요? 설령 그 얘기를 할 거면 듣지도 않겠지만 한 40% 50% 나오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아니 진짜 아니 이거는 마치 뭐냐면 제가 그냥 비장하게 나 이러면 나 대통령 안 한다, 윤석열 빨리 내려와라 이런 거 아니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그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국힘 지지층의 범여권 차기 대통령 후보자 적합도 보시다시피 1.1%. 야 진짜 대박 아닙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막 펜코 동원해가지고 마치 막 자기가 한동훈 따위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데 정작 유승민 컷입니다. 유승민 컷. 그것도 2배를 올려봐도 유승민도 못 잡아요. 2배를 올려도 해도 2.2입니다. 2.2. 안철수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까?
3배 차이에요. 3배 차이. 이준석 3명 있어야 안철수 1명 잡을까 말까예요 지금. 이게 이준석의 현실입니다. 펜코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괜히 보면서 씩씩대면서 뭐 어떻게라도 좀 이거 내가 펜코에 날라갖고 욕할 거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시간에 그 이준석 지지율 0.1%라도 올릴 걸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여론조사 꽃의 그 결과 일부 내용인데 개혁신당 그 국정지표 정당 지지도인데 18, 29, 3 그리고 30대, 50대 남성. 그러니까 18에서 30대, 그러니까 10대, 30대 여성이죠. 10대, 20대, 30대 여성과 50대 남성 지지율 보시면 쭉 따라가 보시면 0.0입니다. 0.0. 제로. 일단 여성들 개혁신당 제로. 10대 아니 이게 보고 저도 안 믿겨갖고 제가 찾아봐갖고 직접 캡처한 거거든요. 처음에 저 이거 온라인상에 돌길래 설마 아이씨 빵천빵%. 근데 진짜더라고요. 근데 나는 대통령 나올 수 있대요.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대통령 될 거야. 그래서 대선 출마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스페이스 X 세우듯이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겠다. 나 이준석은 비록 지금 빵%, 10대 30대 10대 20대 30대 여성 빵%고 50대 남성도 빵%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내 그 호감도나 이런 것도 지금 막 1%막 언저리 돌고 있고, 그리고 비호감도는 61%로 1등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허은하 대표조차 어떻게 못하고 있는 이런 구질구질하게 여론전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스페이스 X 세우듯이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할 수 있다 라니까 요 댓글 하나로 끝내더라고요. 이거 시알리스로 세워라 임마. 연타죠 연타. 시알리스가 하나 있고 시끄러 임마가 하나 있고, 한마디로 성상납 플러스 시끄러 임마. 야, 이 대한민국에 센스 있는 시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짜. 아니 시알리스로 세워라 임마. 와, 저런 거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풍자와 해역의 민족이라고 해도 이게 진짜 대단한데요. 저 시끄러 임마를 하러 가기 전에 뭐를 글을 올렸었습니까?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 내란으로 난리가 나서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가 터졌을 때 또 SNS로 끄적거리고, 앞서 보셨듯이 시끄러 임마 타령하다가 완전히 그때 사실 나락을 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양당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펜코의 신인 저는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맨날 이것만 떠들어갖고 제가 기억을 너무 기억을 잘하고 있는데 바로 조정훈 씨죠.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이거 이미 조정훈 씨가 뽑아먹을 것만큼 다 뽑아먹었어요. 이준석 씨 좀 아니 뭐 좀 보고 분석을 하고 나오든가. 아니 그렇게 자기가 뭐 여론 뭐 자기가 흑화하면은 나같이 선동 잘하는 사람 건드리지 마라, 나같이 선동 잘하는 사람 건드리면 니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핵심 슬로건이라면서 좌도 우도 아닌 뭐 앞으로를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거 조정훈이 쪽쪽 빨아먹다가 지금 배신자 이미지만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업데이트를 또 못하고 와가지고 조정훈의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조정훈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게으르고 그냥 키보드 앞에서만 센 척하는 그 이준석이란 사람이 여태까지 보여준 거 뭡니까? 정리를 해보면 정치를 10수년간 해오면서 박근혜 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간 만에 내가 넘어갔다. 근데 나중에 박근혜가 바보인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난 박근혜 모른다, 그 감옥에서 나 당대표 된 거 보면서 위안을 얻어라, 이런 조롱만 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애초에 하버드 천재라는 얘기는 박근혜한테 2시간 만에 넘어갔다는 걸로부터 끝난 겁니다 원래. 근데 아무튼 그걸 어찌저찌 막 이렇게 이어왔어요. 그래서 막 천재 코스프레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지금 허은하 미만 그냥 잡이 돼버렸습니다. 허은하 미만잡. 허은하한테도 지금 뚫고 나가지 못하고 박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나름 야심차게 야 이거 슬로건 기가 막히다. 좌우 지금 그 이재명 윤석열 놓고 그 이재명한테 그럼 윤석열 프레임 씌우고 나는 앞으로 가겠다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이거 조정훈 그 의원이 지겹도록 써먹었던 거라 가지고, 근데 결국에 어떤 엔딩입니까? 국힘 엔딩이에요. 그럼 이제 요걸로 봤을 때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를 외치면서 자기의 이런 세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조정훈 엔딩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국힘으로 다시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다음 플랜들을 세우려는 거구나. 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 뭐 대통령 타령을 하는 건지. 그래서 아까 그 풍자와 해악의 민족 말씀드렸듯이 시알리스로 세워라 임마. 이게 지금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그대로 상징하는 한 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